어느 공장, 범죄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나타난 의문의 생명체. 지구의 존재는 아닌 듯한데요. 삿대질과 함께 명령하는데 전투력 또한 넘사벽입니다. 그렇게 악인들을 혼내주고 있는데 잔인한 두목. 아무래도 참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뉘우치나 싶지만 그럴 리가 없죠. 이토록 무자비한 생체병기. 그의 이름은 바로 가이버였습니다. 1편 리뷰를 먼저 보고 오시면 좋지만 요약해보겠습니다. 우클라 대학생 숀과 우럭 박사의 딸 미즈키, 유출된 외계인의 장비 유닛 G를 뒤집어 쓴 그는 외계인의 생물병기 가이버가 되었습니다. 생체병기인 조아노이드와 조아로드, 그들과 싸워 악의 집단 크로노스를 괴멸시켰죠. 그로부터 1년 뒤, 크로노스는 파괴했지만 숀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폭력적인 삶과 매일 꾸는 악몽. 그때 심상치 않은 사건이 보도되는데요. 아무래도 조아노이드의 출현 같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꿈에 나오던 형상까지 등장하다니. 숀의 이중적인 삶을 품을 수 없었던 미즈키까지 떠나자 그는 꿈속에 그것을 찾아 무작정 유타로 출발합니다. 마땅한 직업도 없었기 때문이죠. 마침내 도착한 그곳에서 어떤 여자와 만나는데요. 그의 그림을 보자 황급히 떠나는 그녀. 하지만 숀이 잘생겼기 때문일까요? 유적지로 함께 가게 됩니다. 탐사대장의 딸이라는 그녀 코리. 그녀 덕에 합류할 수 있었는데요. 유적 발굴은 한 기업의 후원으로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어서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 여차저차 동굴을 둘러보는데 꿈속에 그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뭐하는 사람인지 묻는 코리. 숀은 쉽게 털어놓을 수 없어 싸울 뻔했지만 잘생기면 장땡인 더러운 세상. 현장엔 특종으로 돈을 노리는 자들이 나타났는데요. 어떤 괴물이 등장,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숀의 변신. 인간의 신체 능력을 수십 배 증폭시키는 생체 갑옷 가이버. 전멸한 줄 알았던 크로노스가 왜 다시 나타난 걸까? 그때 사람들이 도착하자 도망쳐버리는 조아노이드. 숀도 변신을 해제했습니다. 정체를 들켰습니다만 믿어주지 않았죠. 그리고 발굴 팀원 아저씨의 묘한 행동, 괴물의 살점을 챙기는데요. 몰래 따라가 보니 그는 누군가와 에라이. 그는 정부의 요원이었고 뭔가를 수사하고 있었죠. 일단 위기를 모면하는 숀. 그리고 가이버 출연을 보고하는 어떤 인물. 한편 숀의 목덜미는 또다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유적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렇게 다음날 엄청난 것이 발견되는데 탐사대원인 대학원생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과는 교수가 꿀꺽하게 생겼네요. 땅에 묻힌 건 바로 외계인들의 거대 우주선이었습니다. 크기를 가늠할 수조차 없는 기괴한 구조물. 이러한 발굴 성과의 탐사팀은 모두 들떠 있었습니다. 그때 애트킨스 요원의 돌발 면담. 1편에서 괴멸시킨 크로노스는 전 세계 중 한 지점에 불과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숀과 반응한 우주선의 통로 개방. 드레스 코드가 블루인 탐사팀은 내부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징그럽고 기괴한 모습의 우주선 내부. 숀은 몰래 자신을 부르는 그곳으로 향하는데요. 소통이 쉽지 않아 보이는군요.
한편 코리가 발견한 또 다른 가이버 유닛. 하지만 3초 만에 압수당하고 말았습니다. Shawnee's taking it away. 유닛을 유심히 관찰하는 숀. He took it away from us. 크로노스가 그토록 찾던 그것, 가이버 유닛을 드디어 손에 넣었습니다. Backers are the Tempest Group. No, they're Kronos. 이제야 숀은 모든 사정을 털어놓지만 Trusted you not to be crazy. 미친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었죠. Damn it! 그런데 Crane. 숀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3초 만에 사로잡혀 처치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근데 지켜만 보는 아버지. 한편 우주선에 이끌린 이 둘은 뜻밖의 공감대가 형성되는데요. 그의 정체는 바로 가이버와는 달리 인간 자체가 전투용으로 개조된 조아노이드. 둘 다 외계의 절대적 존재, 강림자의 작품이었죠. 동맹을 거절하는 숀. 싫으면 맞아야지. 죽을 위기에 처한 코리. Oh my god. 어떤 조아노이드가 그녀를 구해주는데요. 사실 그녀의 아버지도 크로노스 소속이었던 겁니다. 한편 적에게 붙잡힌 숀. 감시병은 역시 3초 만에 작살나는군요. 그리고 요원의 활약에 힘입어 숀이 출동합니다. 골짜기 어딘가에 있을 마법사의 아들. 위치를 파악한 숀의 점프. 변신한 뒤에 뛰었어도 됐지만 뭘 좀 아는 녀석 가이버. 히어로는 절도가 있어야겠죠. 물에 숨었던 가이버의 고주파 소드. 뒤이어 코뿔소 타입 악당과 격투를 벌입니다. 치열한 격투 끝에 고주파 소드, 손목 꺾기, 헤드빔까지. 참으로 폭력적인 생체 병기군요. 그리고 적으로 감지된 코리 아빠의 운명은 다행히 공격을 멈췄고 정체를 드러내는 숀. Sean? 한편 대학원생들은 모두 처치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요원 아저씨가 활약합니다. 친구들 어서 대학원으로 돌아가렴. 잠입 중이던 요원이 한 건 했군요. 그때 복귀한 둘은 그들보다 먼저 우주선으로 향합니다. Knowledge. 어차피 분쟁만 일어날 거 파괴하자는 숀. 하지만 요원의 활약도 조아노이드에겐 안 통했죠. 크로노스 본사는 또 기회를 주는 걸 보니 괜찮은 기업 아닐까요? 그런데 이 유닛의 메탈엔 금이가 있었습니다. I have to destroy it. 그리고 우주선에 불려가는 삿대질 매니아 숀. Keep setting the charges. Guyver. 가이버로 변신하자 로그인이 허용되고 마침내 전해지는 우주인의 일대기. 수억 년 전 병력 양성을 위해 지구에 인류를 창조한 외계인들. 하지만 조아노이드와 가이버 등 여러 시도 끝에 그들은 철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주선으로 향하는 크로노스 패거리. 폭파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고 드디어 모든 이들이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삿대질 중독자. 코리의 아버지는 치명상. 유닛을 가로채고 공격하는 요원 아저씨. 악당과의 대치가 계속되던 그때 두 번째 가이버 유닛이 사라졌고 바로 크레인의 짓이었죠. 마침내 탄생해버린 가이버 조아노이드. 문제는 메탈 유닛이 손상된 하자품이라는 거였죠. 강화인간이 장착한 만큼 월등한 전투력의 가이버 조아노이드.
인간 숀이 장착한 가이버는 밀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빈틈을 노린 필살의 무영각. 이윽고 고주파 소드 대결이 펼쳐집니다. 회심의 일격을 노려보지만 제압당한 가이버. 그때 코리의 탄환이 메탈에 명중하고 정권을 찌르는 가이버. 그리고 손상된 메탈은 회수되었죠. 몸부림치는 크레인과 메탈은 가루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원의 뜻과는 달리 우주선을 작동시키는 가이버. 있어봤자 싸움만 날 거 돌려보내기로 한 거였죠. 그렇게 마지막 우주선을 반송시키고 흡족한 커플과 심할서가 걱정인 요원. 그렇게 커플이 된 주인공은 불편한 엔딩을 선사합니다. 1994년작 가이버2 다크 히어로였습니다. 91년에 제작된 가이버 1편은 브라이언 유즈나 사단의 색깔이 강했는데요. 이번엔 1편의 공동 감독이자 특수효과를 맡았던 스티브 왕이 단독으로 연출을 맡았습니다. 제다이 출신의 배우 마크 해밀도 등장했던 1편에 비해 제작비는 3분의 1 수준에 그친 저예산 영화였고 화려한 시각효과 대신 액션으로 승부를 봐야 했다고 합니다. 전편에 비해 제목 그대로 다크한 면이 부각된 가이버2, 사실상 중학생 관람가였던 1편의 어줍지 않은 미국식 개그 그리고 띨빵한 악당들을 벗어던지고 잔인함과 액션을 강조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아주 신선했습니다. 1편은 청불이지만 속편이 수위가 낮아지는 경우는 있어도 거꾸로 속편 등급이 청불로 올라가는 경우는 흔치 않죠. 액션 호러에 가까운 만화 원작의 느낌을 오히려 잘 살린 선택이란 생각이 듭니다. 스티브 왕은 이블데드, 프레데터, 딥식스, 그렘린, 나이트메어 등 수많은 영화의 특수분장을 맡은 아티스트인 만큼 크리처들의 분장이 훌륭했습니다. 저예산임을 감안하면 특수분장 노하우가 상당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한 가이버는 1편보다 외형이 훨씬 나아졌는데요. 어조비의 대두였던 전작과는 달리 어깨에 뽕이 커졌고 슈트 액터의 신체 밸런스 덕분에 날렵한 가이버의 모습이 잘 표현됐습니다. 또한 원작에는 없는 오리지널 캐릭터 가이버 조아노이드도 등장했죠. 만화 원작에서 메탈의 손상이 간 가이버2의 설정도 포함된 캐릭터였는데요. 유니크한 디자인 또한 매력적이었습니다. 다만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저예산의 연출과 특수분장, 크리처 제작 등 모든 걸 동시에 하려니 제작 내내 너무 힘들었다고 하네요. 주인공 숀 역을 맡은 데이비드 헤이터는 게임 메탈 기어 솔리드 시리즈의 솔리드 스네이크 목소리로 유명합니다. 또한 엑스맨 1, 2와 왓치맨의 각본을 쓴 경력도 가지고 있죠. 1편보다 평이 좋았기에 3편을 기대했지만 판권 문제로 더 이상 만들 수 없었다는데요. 예산이 많았다면 더 훌륭했을 거란 아쉬움이 남는 영화 가이버2 다크 히어로였습니다. 그건 그렇고 가이버 만화는 대체 완결이 나긴 할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미스터리입니다. 안녕.